매일 산에 오르는 남자 박근현.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이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려고 PC를 켜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한순간에 안 보여버리니까 그냥 공포죠. 모든 게 다 무섭고. 47살, 세상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 감옥 아니냐.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한번 폭발하니까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참기 힘든 분노와 절망을 달래기 위해 찾은 산. 그는 산을 오르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갖다 내려오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칭찬해주니까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련을 딛고 일어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박근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면 이 겨울에도 산을 그렇게 올라가세요? 매일? 네, 아유. 오늘은 여기 오느라고 못 왔고요. 네네. 어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저희들도 눈이 이렇게 쌓이고 얼고 그래서 그 산행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에 어려운데도 올라가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에 네. 산은 나에게 이루가 돼줬고 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실 그 주제가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 대단하신데요. 오늘 편안하게 우리에게 좋은 얘기, 소중한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저 강연하시는 자리까지 모시고 갈게요. 네. 저 잡으시고요. 자, 여러분 박수로, 네, 강연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현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게 아니라 한 20년 전 서서히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4년 전에 온통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병명은 망박색소 변성증, 희귀병이죠. 40년 동안 멀쩡하게 보아오던 세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혹시 상상해 보세요. 제게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긴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만났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눈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20년 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들을 종종 했었죠. 예를 들자면 계단을 내려갈 때 다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당황을 한다든가 저 앞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멈칫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죠. 그래서 찾아간 병원에서는 눈은 서서히 나빠진다. 치료 방법은 없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빨리 나빠지기도 하고 또 노년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 같은 건 안 했어요. 이렇게 한 10여 년을 잘 살다 보니 내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제가 41살 되던 해에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새 일을 맡고 2년이 다 돼갈 무렵에 나빠질 때가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엇이 이유인지는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상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마치 희미한 빛바랜 흑백 사진 보듯이 주위는 흐려지고 그리고 색상이 흑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세상이. 근데 희한하게도 TV 화면하고 컴퓨터 화면은 예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 종이 서류, 거기에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선명하게 보이고
동료들의 이 명찰, 흰 바탕에 검은 것이 동료들은 형체밖에 안 보이는데 명찰은 보이죠. 신기하죠. 아침에는 출근해서 뭐 일할 직장도 있었고, 그리고 주위의 동료들은 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었고, 그리고 퇴근하면은 뭐 가족 기다리는 가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눈이 그런 상태였지만 전혀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질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던 제가 하루아침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2009년 2월이었죠. 그게 한 4년 전인데 아침에 뭐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고 회사 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날 안전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많이 다쳤나 보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간 것도 보지 못하는 이 눈 가지고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앞으로 이 눈 갖고 뭘 해먹고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서서히 몰려오면서 그 서름이 몰려오는데 뭐 과거에 그 눈이 안 좋아서 참아야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새 일을 맡고부터 그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피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분노로 폭발치더라고요. 갑자기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때리고 발로 차고 울부짖고 흐느꼈습니다. 정말 그날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다음 날은 너무나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까맣게 보이던 물체들이 전부 뿌연하니 하얘져 버렸어요. 온통.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이 없어졌어요. 색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포가 서서히 밀려오더라고요. 공포는 곧 원망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정말 안 보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눈을 보면 말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참 내 눈을 뽑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물론 동료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하루 전까지만 일을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은 안 보인다 하니 그 사람들도 황당했겠죠.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휴직을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분노와 원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랬을 우리 두 자녀와 그리고 아내의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픔만이 보였습니다. 저녁에 자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이 오지도 않고, 또 저녁에 잠이 들으면은 허상이 보이고, 그렇게 저는 점점 병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집안에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한 2달 가까이를 살았죠. 그러다 아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뛰어보고 싶다. 나를 저기 충원탑에 있는 분지에 좀 데려다 줘. 거기는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자주 가보던 곳이었습니다. 그 분지에 가서 이제 비로소 햇빛도 보고, 그리고 고함도 지르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그래서 좀 걸어봤습니다. 저 혼자서. 딱 걷는데 채 10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구토도 나오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날부터 이제 매일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걷고 또 주의를 확인하고, 또 몇 걸음 걷고 주의를 확인하고, 또 고함도 지르다가 또 계단을 오르내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저 혼자서도 아내 도움 없이 거기를 집에서 분지까지 오갈 수 있게 됐죠. 그렇게 그 분지를 갖다 5, 6개월을 맴돌고 있을 때 그 산에서 내려오시던 어느 어르신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에게는 그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평생 네 손을 잡아줄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네 힘으로 해야 된다. 네가 네 힘으로 일어서야 되고 네가 뭔가는 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뭔가는 하고 싶었고 해야 됐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 저 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사실 제가 눈이 좋았을 때도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던 산입니다. 근데 막상 접어든 산길은 또 평지하고 걷던 거하고는 또 사뭇 틀리더라고요.
뭐 돌길이다 보니 다시 또 비틀거리게 되고 또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방이 뭐 보이지 않으니 헤매고 되고 내가 아는 길이 아닌 전혀 생소한 길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서 피도 흘리고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에 상처도 나고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제 손을 잡아주는 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은 정중히 거절을 했죠. 왜냐? 나 혼자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끼면서 풀 한 포기 자갈 하나를 밟으면서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비를 다 맞아야죠. 또 비 온 뒤에는 길이 생소해져 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겠나요? 근데 인간의 몸인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역시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 비틀거리던 몸이 어느 순간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박또박 걷게 되고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바위나 나무에 내 몸이 부딪혀도 예전에는 흉터가 나고 상처가 났는데 딱 부딪히는 순간 묘하게 그걸 피하면서 다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몸이 하나하나 이렇게 산길에 익숙해져 갈수록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도 인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정상을 오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능선을 따라서 2시간을 걸어오는데 두려웠냐고요? 두렵진 않았습니다. 산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익숙한 산길에 내려왔을 때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야호! 해냈다 박근현 장하다. 제가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이 고다풀 몸한테 수고했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비로소 그동안 묵혔던 가슴에 엉어려졌던 것이 다 흘러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니 되지 않느냐. 내가 90을 잃어서 일을 더 할 수 없게 돼서 휴직을 하고 회사를 나왔지만 나머지 10으로도 이렇게 꼿꼿이 일어섰지 않느냐. 그날은 정말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 내 몸을 산에다 맡기고 두 눈이 안 보이니 내 몸을 산에다 맡기고 산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는 그 느낌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이야 경치 좋다. 보이냐고요? 예, 보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면은 꼭 경치만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햇살과 바람, 온몸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소리와 향기. 과거에는 눈에 가려져서 못 봤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오르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산은 나에게 있어서 무모한 도전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공간이었으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을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그 힘든 시간을 같이 해줬던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족에 대한 그 생각? 아내하고 저 딸하고 아들한테 미안죠. 네. 미안하고 네. 특히 딸은 그래도 잘하는 걸 봤는데 아들은 어릴 때
말고는 뭐 아빠로서 해줘야 될 게 많은데 뭐 목욕탕을 같이 가준다든가 뭐 농구를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게 미안하고요. 그 대신 뭐 둘 그리고 가족들 다 건강하게 잘해준 것은 고맙죠. 네. 자, 오늘 박근현 씨의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공감의견단 100분, 자 이제 버튼을 손에 잡으시고 느끼신 대로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박근현 씨의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지금 공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도였습니다. 네.